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리플 가격이 또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같이 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리플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라서 리플의 방향은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리플이 떨어지기 전에 보시다시피 2600원대가 바로 세력들의 단가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력들의 단가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지켜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리플이든 어떤 코인이든 모든 코인이든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리플이 크게 급등을 하기 직전에는 이런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가는 편입니다. 세력들의 단가를 볼 때는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 바로 세력들의 단가인데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가고 나서부터 해서 급등이 나와줬었고, 마찬가지로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들은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위치들을 지켜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 세력들의 단가를 지켜주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 외에도 멘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던 코인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단가, 이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급등이 나와줬었고, 멘틀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는 과정 안에서 세력들의 평단을 지켜주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죠. 이게 얼마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고점 구간들까지 한 20-30% 정도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꼭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 구간들이 바로 현재 보시다시피 2600원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2600원대를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어쨌든 최근에 리플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들을 분석을 해야 오늘 또 이제 주말 동안 안에 리플이 반등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부터 먼저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AI 버블이라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코인 시장과는 별개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2일날, 15일날, 17일날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그 시기대로 맞춰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15일날, 12일날, 18일까지 해가지고 급락이 나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과 리플에 대한 하락세에 대한 흐름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리플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것인데, 이렇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사그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버블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AI 거품론이라는 게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AI 버블론 때문에 하락했던 모든 하락분들이 회복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AI 버블. 마찬가지로 AI 버블에 대해서 떨어졌던 이 하락분들이 현재 보시다시피 회복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왜? AI 버블 때문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AI 버블이라는 게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게 되면 모두 회복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시점들이 2,950원에서 3,000원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이제 3,000원 구간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번 주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바로 회복을 해줄 것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AI 버블론 때문에 하락했던 하락분들이 AI 거품론, 버블론이라는 게 사그라들기 때문에 모두 회복해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미국 증시와 연관성이 있었다는 부분들과 거시적인 이슈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어떤 이슈들이 있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PCE가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주 18일에 뭐가 있었나요?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CPI 발표는 향후 통화 정책과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PC는 또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CPI보다 통화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바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일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23일,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등락은 발생될 수 있다. 왜? PC 결과가 100%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락은 보일지라도 PC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결국 PC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 물가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제 몇 월치가 발표가 되냐? 바로 10월 달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10월 31일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 PC 같은 경우는 2.788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은 2.86% 그렇죠. 이 정도 수치만 나와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준 삼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3%대 중반이면 위험 수준, 3%대 초반이면 안전하다, 2.8%, 2.7% 정도도 안정하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C 발표 이후에 리플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 3%도 아니라 2점 후반대고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980원에서 3,000원까지는 내일 정도 힘이 받쳐졌을 때는 여기까지는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간단하게 지지라인을 버텨주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라인을 한번 깨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나 지지라인 깨고 나서 회복 바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라인 깨고 나서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또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PC 발표한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3일 이후부터는 거시적으로 크게 이슈 될 만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조정이 마무리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는 주요 이벤트가 부재한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의 상승할 만한 이런 이슈들이 크게 없고 또 하락할 만한 재료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 낙폭이 너무나도 컸던 만큼 새로운 리스크, 돌발성 악재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처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더 크게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00원대까지 회복은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기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많이 지치시고 또 언제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리플, 이더리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거시적인 이슈들이 또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산업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이슈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1월 14일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26년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스트래티지가 과연 MSCI 편출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한 달간은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월 중순까지는 다시 3,000원대 회복을 해주기도 하고 횡보하는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확정된 이슈라고 하게 된다면 1월 15일. 그래서 편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1월 중순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간은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되냐? 우리가 이제 리플로 단타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오늘도 보시면 김치 코인들 일부가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이슈들이 있는 코인들이야말로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2개 나가면서 40% 수익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뭐 나갔었나요? 제가 유니사업을 나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 유니사업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미리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니사업 소각과 관련된 이슈들, 제가 사실은 유니사업이 한 차례 급등했던 시기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자, 이게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코인들이 급등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이게 왜 급등이 나왔냐면 수수료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유니사업이라는 코인은 거버넌스 토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사업의 바이백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 이슈들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하나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가 결정이 되고 투표 일자가 다가오게 되면 한 번씩은 더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슈가 이때도 똑같은 이슈가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슈 일정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언제죠? 12월 25일까지 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수수료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순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7,800원에서 7,900원 사이를 추천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토큰들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찌신다면 이슈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안 오를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해서 20% 넘게 또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이슈 있는 것들은 계속 체크하다 보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슈 있는 것들로 해서 단타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정도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플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쪽으로 자금들이 쏠린다라기보다는 이슈 있는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니사업 나갔었고요. 그쵸?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솜니아라든지 여러 코인들 나가게 되면서 그것도 이슈가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지금 벌써 40% 50% 이 정도 수익은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단 우리가 이슈 있는 코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다 안내 드리고 있고 이런 코인들로 한 달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기가 또 다가왔으니까 이 시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천 코인은 구독자방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연말 또 행복한 따뜻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코인 들고 와서 또 좋은 코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